마음디자인TV 한맑은새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가슴이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충격을 증명합니다. 외도 이후 감정에 이끌려 배우자와 대화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고 원수처럼 느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대처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후회 없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 순간의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저속노와 담론으로 대중적 신뢰를 쌓았던 정의원 교수와 그 상대방 A양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적인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사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정의원 교수와 A양의 관계에서 보여진 모습은 모든 부부들의 외도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계의 상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외도는 그 풍랑 중에 욕구와 내적 유혹, 그리고 삶과 주체의 방향 상실입니다. 어떤 이는 그 풍랑을 이겨내고 더 단단한 항해사가 되지만 어떤 이는 배가 난파되어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고 맙니다. 노년내과 전문의 정의원 박사는 우리에게 내재 역량이라는 생소하면서도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하던 주체와 닮아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재 역량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와 정신, 그리고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총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욕망의 군더더기를 덜어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참으로 고결하고 지혜로운 문장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중에게 알려진 정의원 박사와 A씨 사이의 파국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지독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내재 역량은 정작 자신의 삶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명인사의 추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부부들이 겪는 비극의 축소판입니다. 그가 보여준 행보는 보통의 부부들이 외도라는 파국을 맞이할 때 거치는 파멸의 경로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고통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의 현장에서 그 고통은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 들린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첫 번째 비극은 바로 가치의 붕괴입니다. 내재 역량의 핵심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지키는 힘입니다. 자신의 명예, 가족의 평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외도 부부들이 겪는 첫 번째 단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친밀함, 혹은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의 틈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 배우자가 가해 배우자에게 들었듯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도 피해자야. 그럴 의도는 없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변명과 너무도 닮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잊어버린 영혼은 길 잃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둘이 서로에게 틈을 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온 가치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도 혹은 그 비슷한 관계들의 결말입니다. 삶의 가치가 무너지고 경계가 흐려지며 결국 소중한 것을 배신하는 길로 들어선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 배우자는 이런 가치 붕괴에 절망하고 요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진정한 내재 역량은 위기 상황에서 내면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감정과 이성,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외도 부부의 모습으로 가져오면 외도가 발각된 후 부부가 나누는 대화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보통의 부부들이 화해하고 싶어서,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대화는 왜 항상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으로 끝날까요? 부부 사이의 외도의 원한은 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피해를 본 배우자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몸을 떨며 묻습니다.
왜 그랬어? 나보다 그 사람이 좋아? 언제부터 만났어? 이 질문들은 사실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 상처를 인정받고 싶고 상대가 내 고통을 똑같이 느끼길 바라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배우자는 이 비명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반복되는 추궁과 비난에 곧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죽어야 끝나겠어?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이때부터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정의원 박사가 A씨를 고소하고 A씨가 폭로로 맞선 것처럼 부부도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찌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끌어오고 상대방의 말을 과대 확장하고 욕을 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며 상대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화해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같습니다. 외도 이후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 서늘한 진실을 목격합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는 사라지고 오직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만 남습니다. 내재 역량이 고갈된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수치심을 덮기 위해 상대를 더 큰 악마로 규정해야만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들은 자신의 비겁함 뒤로 숨기 위해 배우자를 의처증,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남는 것은 폐허뿐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 갈라서거나 혹은 아이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산다는 핑계로 한 지붕 아래서 서로를 유령 취급하며 늙어갑니다. 현실의 많은 외도 부부들은 증오하다가 죽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우리는 지혜로운 해결법을 찾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재 역량을 기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용기, 상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너진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용기입니다. 어느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했지만 외도한 배우자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성인의 가까운 내면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독설과 같은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외도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대부분의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설입니다. 내 고통을 상대에게 던져버리고 싶은 욕망, 내 죄책감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비겁함의 배설입니다. 이 배설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의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면의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바로 세우는 힘, 즉 내재 역량이 재건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소망했습니다. 외도를 겪은 여러분에게 이 말은 너무나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정직함, 그 마음이 바로 내재 역량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외도로 만신칭이가 된 피해 배우자를 당신의 방어와 합리화, 무례함으로 2번 죽이지 마십시오. 피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록 그가 당신을 배신했을지라도 그를 회복 불능까지 파괴하지는 마십시오. 상대를 파괴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도 함께 부서집니다. 서로를 범죄자로 모는 대신 우리가 왜 이토록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왜 우리의 내재 역량이 이토록 바닥났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원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둘이서 나누는 대화는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헤집는 손길로는 결코 새살이 돋게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객관성과 내재 역량을 외부에서 수혈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는 다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안의 내재 역량이 충만하지 않으면 상대를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나를 찾는 과정을 돕고 싶습니다. 외도라는 사건을 통해 비로소 내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싶습니다. 부부의 삶은 때로 낯설고 황량한 이국 땅 같습니다. 그 황량함 속에서 유일한 등불이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불을 다시 켜야 합니다. 정의원 박사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으십시오. 그는 내재 역량을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흔들릴 때 가치를 지키지 못했고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의 뜨거움은 첫사랑의 설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통과하고 증오의 강을 건너 마침내 도달하는 그 고요한 이해와 용서의 온도를 뜻합니다. 그 사랑과 배려의 온도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늪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인생의 종말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던져진 가장 아픈 질문일 뿐입니다. 모두가 그 답을 스스로 찾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의 내재 역량은 당신을 지탱할 만큼 견고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밤새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며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위안을 얻거나 복수하는 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대신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왜 우리가 서로를 원수로 만들고 있는지, 다른 길은 무엇인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찾으십시오. 부부의 삶은 돌아갈 때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도와 싸움, 증오로 점철된 삶이 되지 않도록 지금 결단하십시오. 단호하게 선택하고 행동하십시오. 서로를 향한 비난의 칼을 내려놓고 각자의 무너진 내재 역량을 재건하는 길로 들어서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깨어진 파편들을 모아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내는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바닥은 당신이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지지대입니다. 그 지지대를 딛고 일어설 용기가 있다면 저는 당신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아픈 밤이 지나면 조금 더 단단해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다른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